여러분들 건물 투자하실 때 밸류업 하시죠? 밸류업 하시는 그 과정에 우리 흔한 말로 눈탱이 안 맞는 법을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리모델링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 먼저 싸게 산다. 둘째, 명도도 매도인 책임으로 명도를 해주는지가 키포인트였어요. 사업성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건물 연면적하고 대지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매각가를 보니, 저렴하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던 거고요. 이제 리모델링 기간하고 이런 기간, 그 비용하고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자, 이 정도 비용으로 금융 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매매가의 기타 비용, 그 다음에 공사비, 기타 용역료들 다 포함해도 매각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사업 비용을 보실 때 대부분 보면 요즘 신축하면 무조건 평당 1,000만 원 이러신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 분위기는 뭐 건설사들이 지금 일감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순도급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협상하실 수 있는 시기다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공사비가 그렇게 높게 가고 있진 않다.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진 않는 게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시죠.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건설사들이 내역서를 가져옵니다. 가장 맨 앞쪽에 보면은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포함해서 내역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사례가 있는데, 특히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건설사별로 비율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는 통상 뭐 10%에서 15% 내에서 산정이 되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건축공사, 전기설비공사, 그 다음에 부대토목공사 이 정도 나뉘는데, 전문가의 여기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왜? 건축공사에도 들어가 있는 공사 내용이 있고 전기 설비공사에도 들어가 있는 공사 내용이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중복돼 있는 내역이 있다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반인 잘 모르시죠? 저 부분은 들어가서 보면 구수적인 공사들이 있어요. 배관 공사 하면서 보면, 건축공사에 보면 기타 공사 해가지고 뭐 간판 설치 공사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배관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건축공사에서 보면은 일반적인 설비 공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LED 간판도 설치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복된 그 내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꼼꼼히 보셔야 되고, 특히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소방공사 쪽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내역을 검토를 안 하시게 되면 중복돼서 공사비를 지불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되고, 저기 이제 부대토목하고 조경공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내역에서 보면 조경공사 부분에 그 시설물 설치 공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고라죠. 조경시설물 같은 게 파고라, 의자 뭐 이런 거 설치가 조경공사에도 들어가 있고, 건축공사에 보면 기타 공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보실 줄 아셔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간단히 건축공사분만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몇 개 말씀드리면, 저 공통가설 공사를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공사 계열수에 맞춰가지고 월별로 그냥 경비처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공통가설 공사에 가면 여러분들이 공제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공통가설에는 공제할 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한번 외워두시면, 내역을 뭐 보시면 그건 적응 간단해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어디냐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왜 어렵냐? 저기에 가서 보면 물량 산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저기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예가라고 그러죠. 설계 예가를 잡을 때 적산업체에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량을 산출하는데 사실 적산업체도 물량을 적게 뽑은 내용도 있고 누락된 내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사비를 정말 악착같이 해서 줄여보고 싶다 그러면 설계 예가 받으신 거 가지고 견적을 받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 나온 도면이 있어요. 나온 도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적산업체에 적산을 한번 맡겨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물량이나 내역이 바뀌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적산업체한테 미리 언지를 좀 주시면 물량이 생각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하나고, 이제 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또 저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모든 공정이 동일합니다.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가 동일하게 자재 할증, 물량 할증이라는 게 있어요. 단가 할증이라고도 하죠. 할증 물량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많은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철근 있죠? 철근 자재비하고 시공비하고 물량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자재 로스가 생깁니다. 철근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철근 자재가 예를 들면 100톤이 자재비로 청구돼 있다. 그런데 시공비가 100톤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철근 같은 경우는 할증률이 3%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100톤이 들어가면 시공비는 97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3톤 차이가 나요. 실제 타산하는 물량은 자재비보다는 적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조적공사에 보면 벽돌, 블럭 이런 타일, 돌 다 자재 할증이 있어요. 이런 할증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공사비 협상을 하실 때 상당 부분 딜을 또 좀 발휘하실 수 있다. 요즘 시황을 보면 건설사나 건축사가 일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게 공사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중요한 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